네, 안녕하세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맡게 된 과학교육과 이예리입니다. 우선 목차는 이렇고, 도덕성 발달에 관한 인지 발달론적 입장은 인간의 도덕성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에 대하여 사고하고 추론하면서 새로운 도덕적 이해를 이끌어내는 구성 과정을 통하여 발달된다고 보았습니다. 도덕성을 도덕적 판단 능력으로 규정하는 이 입장은 도덕성의 발달 과정에서 인간은 인간 자신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구조를 구성해 간다고 보았습니다. 도덕성 발달에서 인지 발달론적 접근은 다음과 같이 상호 관련된 몇 가지 기본 과정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1번 인지 발달 이론은 도덕성이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번은 인지 발달론은 발달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번은 아동들은 단계의 계열을 중심으로 발달해 갑니다. 4번은 인지 발달은 인지 구조 혹은 추론의 형식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인지 발달 이론은 도덕성을 갈등 해결의 논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번은 인지 발달론은 도덕성의 기원을 구성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7번은 인지 발달 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8번은 인지 발달 이론은 역할 채택 혹은 관점 채택을 도덕 발달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인지 발달 이론은 도덕성을 상이한 사회적 입장들에 대한 합리적 조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인지 발달 이론은 발달의 방향과 이상적인 도덕의 단계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서나 공통된 보편적인 현상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피아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론적 입장에서 아동의 도덕성 발달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피아제의 뒤를 이어서 콜버그, 데먼, 무셔, 레스트, 페리 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피아제는 도덕성 발달이 아동의 지적 능력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판단 능력 자체가 일종의 지적 능력이므로 도덕성 발달은 지적 발달과 밀접하다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그의 견해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이야기와 구슬놀이의 규칙 인식, 규칙의 실제적 적용에 관한 관찰과 면접 방식을 통해서 아동들이 도덕 판단을 연구하였습니다. 장 피아제는 아이의 정신은 1년이 정해진 단계를 거쳐 성숙하다는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고력 발달의 시간표가 있다는 유전 인식론을 주장하면서 발달 과정이 4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아동 심성의 독자성과 발달 단계를 명확하게 하고 아동과 어른 간에는 논리 구조의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 아이들은 어른이 작은 모형으로 간주하는 낡은 관점을 변화시키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피아제는 아동들이 구슬놀이 규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 규칙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구슬놀이의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인지 발달 단계와 거의 유사합니다. 첫째 단계는 동작 단계로서 감각 운동기 단계와 유사합니다. 여기서 아동들은 규칙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아중심적 단계로서 어린 아동은 자기보다 큰 아동들이 행동을 모방하거나 그들과 함께 구슬놀이를 할 때 1년이 통일된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각기 따로따로 놀이를 합니다. 셋째 단계는 초보적 협동의 단계로서 아동들은 함께 어울려서 놀이를 하고
규칙들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항상 규칙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단계는 조문화 혹은 협동의 단계로서 연령상 11세에서 12세경에 나타나며 이 시기 아동들은 규칙을 자세히 규정하고 하나의 법리적인 형태로서 이 규칙을 인지하게 됩니다. 아동들이 규칙 적용의 발달 단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발달 단계는 아동들이 논리규칙을 어떻게 적용하며 또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구슬놀이 규칙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아동들이 규칙이란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어느 정도로 알고 있으며 어디서 어떻게 규칙의 관념을 획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피아제는 아동들에게 새로운 규칙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아동들과 그렇게 놀이해도 괜찮은가? 그들이 그런 식으로 놀이하고자 하겠는가? 그것은 공정한 규칙인가? 그것은 참으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가? 등등의 질문을 하면서 아동들이 사고 과정과 문제 파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피아제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한번 발달 단계를 체계화하였는데 이 단계는 앞의 구슬놀이 규칙 적용 단계와 똑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단계는 규칙을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규칙과 무관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동작 단계와 초기의 자아 중심적 단계와 유사합니다. 이 단계의 초기에는 규칙에 대한 관념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 시기에 인식되는 규칙은 규제력을 갖지 않습니다. 둘째 단계는 초월적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아 중심적 단계의 마지막 무렵에서 시작하여 초보적 협동 단계의 중반점에서 끝납니다. 이 단계에서 아동들은 규칙을 명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신성하며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규칙을 고치는 것은 벌을 받고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단계는 규칙을 동의 혹은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 있다면 규칙은 수정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단계에서 규칙은 상호 존중과 협동, 그리고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고려 등과 함께 이해됩니다. 이 단계는 규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셈이며 도덕적 발달의 극치에 있는 단계로 해석됩니다. 규칙의 인식과 관련하여 2단계와 3단계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전환은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점진적이며 그 중간에 위치한 아동들도 있다고 봅니다. 피아제는 2단계와 3단계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하여 몇 가지 도덕적 문제 상황을 들려주고 아동들로 하여금 도덕적 판단을 해보게 하였습니다. 피아제는 한 행동의 의도와 결과가 다른 이야기를 아동에게 제시하고 아동이 사고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사례 1과 사례 2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누가 더 나쁘냐고 물어보면 위 2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존이 컵을 15개나 깨트렸기 때문에 더 나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큰 아이들은 헨리가 어머니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더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7세 이전의 아동은 그들이 일으킨 행위의 결과에 비추어 그 행동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에서 11세 사이 아동, 곧 대개 위 3단계에 속하는 아동들은 컵이 깨진 결과, 곧 객관적 책임의 원리보다도 동기와 위도를 중시하는 주관적 도덕 판단 시기에 들어가며 행위 결과보다도 위도에 비추어 잘잘못을 판단합니다.
위 세 단계를 중심으로 피아제의 도덕 발달 단계를 요약하면 첫 번째 단계를 전 도덕성의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 세 번째 단계를 자율적 도덕성의 단계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도덕성은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발달해 갑니다. 아동이 도덕 생활을 타율과 자율의 수준으로 구분했을 때 타율의 수준에서는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자기중심주의와 어른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되며 그 권위를 절대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권위주의 단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타율의 도덕은 도덕규칙이 객관적으로 실제하며 이 규칙은 권위자의 지시에 의해 고정되고 불변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시기 도덕은 도덕규칙이 현시적으로 실제한다고 인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덕 실제주의 단계로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자율의 수준에서는 동년배의 집단이 인간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연대감에 의해 형성되는 호혜적 협동과 이것이 발전하여 규칙은 상대적이며 책임은 행위자의 의도와 더불어 규명되어야 하며 획일적인 규칙이 적용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호혜적 협동의 관계로서 도덕적 규칙을 인식하게 됩니다. 구슬놀이 규칙 인식과 행위 시비 판단을 중심으로 피아제의 도덕 발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연구 이후 그의 초기 연구 결과들을 확인하거나 도덕 내용에 따른 도덕 판단 발달의 격차 현상을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연구를 들어보면 코스탄조의 연구는 4세에서 7세 유아 및 아동들은 행위 결과가 긍정적일 때만 의도를 고려하고 그 결과가 부정적일 때는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엘킨드와 데벅은 유아들의 경우 행위자의 행위 결과가 물질적인 것보다 인격적일 경우 더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슐스는 초등학생의 경우 행위 결과에 따른 손해의 정도가 여전히 도덕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되며 또래와 더불어 부모님의 반응 역시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동들이 도덕 판단 과정을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아 그들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나름대로의 법칙, 예컨대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의 결과, 상황의 특성 등을 변인을 고려하는 반응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후크와 그의 동료들은 5세에서 1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덕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동기를 고려하는 능력 이외에 특정 행동의 결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예견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